영어가 갑자기 물고 트이듯이 탁 터지는 아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영어가 한두 달 만에 막 배웠다든지 아니면 원래 타고난 아이들이어서 그렇다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1000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왜 우리 아이는 영어가 안 느나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노출만 시키지 않았었을까? 언어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주 어린아이부터 수능까지 쭉 하다 보니까 하나만 할 때는 몰랐어요. 이 연결고리가 대해서. 그냥 리스닝이 안 되면 리스닝을 많이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음은 그냥 스피킹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경우에 중고등학교 온 학생들을 보다 보니 제 학생들 중에서는 어릴 때 이런 놓칠 기회도 많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고요. 네. 좋아했었고 또 좋아하니까 더 잘할 수 있었고요. 단계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았었던 거예요. 네. 뭐 거창하게 유학을 가고 뭐 해외를 가고 돈을 많이 들였던 케이스는 아니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7년차 영어교육 전문가 박현아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어가 갑자기 물고 트이듯이 탁 터지는 아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영어가 한두 달 만에 막 배웠다든지 아니면 원래 타고난 아이들이어서 그렇다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갑자기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결정적인 시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시기에 꾸준히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 결정적 시기라고 하셨거든요. 그 결정적인 시기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젠가요? 2번 정도가 있는데 스펀지처럼 쫙쫙쫙 빨아들이는 뭐든지 따라하고 모아하고 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 단계가 한 3, 4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10세 정도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언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스트럭처에 대한 것도 생기고 문법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이해력도 생기고 하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더해졌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재밌게 해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3학년, 4학년 때도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네. 언어적인 감각과 유창성과 정확성도 함께해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면 무작정 노출만 시키면 다 해결이 된다. 이건 틀린 얘기네요. 노출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어느 정도로 노출해야 되는 건지 TV를 계속 켜놓는다고 해서 그게 노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노출시켜야 되는지는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막 해준다든지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영어의 바다에 풍덩 빠뜨려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걸 딱 끊어버리고 뭐 다른 방식으로 헤매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많이 있습니다. 1000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왜 우리 아이는 영어가 안 느나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노출만 시키지 않았었을까? 언어를 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게 적절한 피드백과 정확성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환경만 조성해 준다고 무의미하게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죠.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시간 대비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 정확성도 함께 길러주는 부분을 고려한 한 달과 차이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확성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적절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끌어내기 위해서는 피드백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칭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이상은 발휘 안 되거든요. 뭔가 어색한 발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표현이 있으면 정리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발을 해준다든지 학습자의 성향과 레벨의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피드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절한 피드백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그 표현의 습관이라든지 발음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학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학원에서 1대1로 일일이 한 명씩 다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면 엄마표에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겠죠.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도 교집합에는 계시겠지만
있지만 모든 어머님들이 영어 수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네. 수준 차이도 있고요. 또 엄마표를 한다고 아이에게 과도하게 피드백을 잘못 주다가 아이가 또 영어를 싫어할 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피드백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 또 아이에 대한 발달이라든지 언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피치 대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은 한 1분에서 3분?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그 스피치 대회를 준비하면서 원어민이라든지 선생님에게 발음이라든지 표현의 지도를 받아서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치 대회 이후에는 영어를 따로 가르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난 후에는 영어 학습이 갑자기 점프하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발음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냥 학습적으로만 했다거나 이런 노출이라든지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리스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발음을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액센트에 맞춰서 발음을 해줘야 되잖아요. 발음이 틀리고 액센트가 틀리니까 당연히 리스닝이 안 되고 단어 외울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발음 몇 번 하면 그거를 쓰면 되는 건데 발음 규칙이 어긋나는 것들은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좀 외우면 되는데 아예 그거 자체가 틀리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릴 때 연속되어 있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텐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렵기만 한 거죠. 그동안에 배웠었던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그 이하라고 해도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간과 돈을 쓰시는 분들이 중간 연결고리가 없어서 오히려 중고등학교 영어가 망가지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네. 제가 아주 어린아이부터 수능까지 쭉 하다 보니까 하나만 할 때는 몰랐어요. 이 네. 연결고리가 대해서. 그냥 리스닝이 안 되면 리스닝을 많이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음은 그냥 스피킹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경우에 중고등학교 온 학생들을 보다 보니 요즘에는 안 슬프게도 그런 경우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말씀이신 네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그때 해버렸으면 힘들지 않거든요. 성적과 상관없이 어릴 때 잘 되어 있던 친구들은 발음도 되게 괜찮지만 발음이 플루언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어도 어느 정도 끊어서 읽으면서 나가고 처음엔 조금 힘들어하지만 금방 제재를 찾아서 영어 성적이 확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 과정이 없는 친구들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원어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발음이라든지 액센트를 교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근데 정확성을 위해서 원어민 선생님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원어민 선생님이셔야 되나요? 한국 선생님은 안 돼요? 한국 선생님도 되죠. 하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 학생들인 경우에는 감정을 이해해 준다라든지 정서적으로 조금 더 공감해 준다라든지 또 아이들이 금방금방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 표현을 알아차려가지고 영어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능숙해지면 그때는 원어민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발음이라든지 뭐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교정을 해주면 아이들에겐 굉장히 큰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잘 모르면 우리말 하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알아요. 원어민 선생님은 한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 1대1 원어민 수업이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발음을 고쳐주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 바디랭귀지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몰입하는 것들,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취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네. 같은 우리말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해주는 것, 또 표현 같은 것들이 훨씬 머리에 각인이 되겠죠. 근데 원어민 수업이 좋은 거 모르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구하기 어렵고요. 가격이 비싸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어민이 있다 하더라도 관광비자 가지고 와서 그냥 대충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마인드가 없는 단지 영어로 떠들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서울이란 대도시에는 인프라가 많지만 지방 소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원어민을 만나기조차 어렵잖아요. 그럴 때 화상영어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화상영어를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의 한계라든지 잘 검증된 업체라고 한다면 자격 없는 사람을 걸러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부모님들이 상황에 맞춰서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학생들 중에서는 어릴 때 원어민들이랑 노출 기회도 많았고 연습할 기회가 많았었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고요. 네. 좋아했었고 또 좋아하니까 더 잘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았었던 거예요. 네. 거창하게 유학을 가고 해외를 가고 돈을 많이 들였던 케이스는 아니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학을 갈 때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수능을 쳐서 학교를 갈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영어를 좋아했었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폭넓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일본으로 영어로 갔고 한 명은 또 호주로 이번에 대학을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고를 때 꼭 고려해봐야 될 기준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재, 두 번째는 교사, 세 번째는 관리.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스피킹이니까 그냥 만나서 이야기해 프리토킹.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둘이 만나 자 이제부터 프리토킹 해봐 라고 하면 얼마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 그렇죠. 잘 지내요. 5분 이상 넘어갈 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더군다나 영어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선생님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한다거나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는 그냥 가만히 듣는 거예요. 리스닝만 하는 거죠. 네. 저도 예전에 화상 영어를 시킬 때 일부러 화상 영어를 수업을 받아봤거든요. 네. 어른이 저조차도 토픽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어린 학생들에게 교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픽이 다양한 게 좋겠죠. 그리고 언어적인 스트럭처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양하게 되는 구성이 순차적으로 오늘은 현생을 배웠으면 또 현재 진행형 그렇지만 따로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배웠던 거랑 오늘 배웠던 거랑 또 같이 섞어져서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응용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도 전달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르도 다양해야 되겠죠. 학생들이니까 과학도 있을 수 있고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크리티컬 퀘스천 같은 것들 그 다음은 오픈되어 있는 퀘스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계에 맞춰서 적절하게 질문을 하고 또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편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편하다라는 거. 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자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교재를 줘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학원에서도 원어민이 있지만 원어민들도 천차만별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원어민들은 아무리 내가 좋은 교재를 해서 줘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냥 읽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시간 버는 거 많은 그런 속상한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의 자질, 얼마나 이 교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다음은 이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 그리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또 EFL 학습자니까 이 학습자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관리. 네.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무리 잘 돼도 이 관리가 안 되면 학습을 시키는 어머님들은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시간표라든지 또 피드백 또 간혹 학생이 선생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레벨링, 설명 등등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관리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화상 영어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추천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떤 건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VIP 키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VIP 키드가 굉장히 글로벌한 곳이라고 해요. 학생 수가 130만 명이라고 하고요. 또 11년 동안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7만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계시는 선생님들보다는 북미권 선생님들을 선호하시잖아요. 네. 북미권 선생님 10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전부 다 북미권 선생님?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한국이랑 시차가 맞지 않아서 힘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도 예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북미권 선생님도 구하기도 힘들지만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계시는 선생님을 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북미권 선생님들이지만 사는 거주지가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24시간 24시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호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쵸. 어린애들 너무 늦으면 졸려하고 아침에 일찍 하거나 아니면 보통 저녁에 7시에서 8시 사이 그 사이가 선호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특징 하나가 교사 자격이 굉장히 검증이 까다로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테솔을 이수했거나 어떤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셨거나 선발하고 난 후에도 추가되는 교육, 그다음 모니터링 같은 게 굉장히 꼼꼼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역시 이 업체의 강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교재와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수업의 절반 이상은 교재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초등교과서 커먼 코어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어 있고요. 또 토플 YS 팀과도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공식력 있고 또 퀄리티 있는 교재입니다. 단순히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교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파닉스도 있고 또 reading, writing, 또 speaking, 또 critical thinking, 그 다음은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연습할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또 역사랑 수학 같은 그런 장르적인 부분, 다양한 토픽도 함께 곁들여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학원 같은 데 가면 렉사일로 많이 평가도 받잖아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도 있고 수능도 있으니까 그걸로 레벨 테스트를 받고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렉사일론이 리딩 레벨도 맞추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어 레벨을 할 때 이 렉사일을 많이 쓰는데 렉사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레벨링 하는 것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평가할 때도 렉사일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녹화본도 제공한다고 해요. 어머님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수업하는지. 네, 물론 화상영어 할 때 어머님들이 옆에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벌써 얼어가지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옆에 계시기는 하겠지만 나중에는 옆에 안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런데 녹화 영상분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리고 학습 매니저는 수업 이외의 부분들은 다 관리를 해주신다고 해요. 정기 모니터링도 하고요. 피드백도 전달해드리고 또 레벨업이라든지 레벨을 다운해야 되는 경우도 신속하게 잘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해드리고 또 의견을 잘 청취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리도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요. 하다못해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학습 매니저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서 VIP 키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트라이얼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그냥 트라이얼이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이랑 똑같이 시간과 퀄리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아까 렉사일 평가 테스트도 있다고 했는데 이 렉사일 평가 테스트도 함께 제공한다고 하니까 한번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진심이신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영어 공부는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부모님의 여건, 경제적인 여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요즘은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겸해서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또 학원에서도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 두 개를 병행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시대는 온라인 수업이 그냥 보충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화상영어 자체도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잘 활용하시면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구애 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만 해갖고 돼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역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하는데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이 화상영어를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도 다른 엄마표의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아이와 함께 경험해보시고 성장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